한국에서 대형 사건 사고가 발생을 했을 때 사람들은 음모론으로 그 빈틈을 메우곤 합니다. 공식적인 발표가 나오기 전에 수많은 유튜브와 SNS 상에서는 무엇인가 숨기고 있다, 진실 폭로 영상, 이런 수많은 영상이 뒤덮게 되고, 공식적인 발표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그것을 믿지 않고 음모론을 재생산하곤 합니다. 우리나라 사회에서는 왜 이렇게 음모론이 만연해질까요? 사회적 신뢰에 대한 부분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OECD 평균을 보더라도 공공기관과 사회적 신뢰에 대한 데이터를 보면 하위권에 머물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나 그동안의 여러 가지 사건 사고들을 통했을 때 투명하게 나왔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들이 축적되다 보니까 사회적 신뢰감이 떨어지는 사회가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사실 각 나라를 봤을 때 음모론은 많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독특한 특징을 갖고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요. 특히 음모론이 많은 나라가 미국하고 그리스를 꼽곤 하는데, 미국이나 그리스를 보면 과연 우주인이 달에 착륙을 했을 것인가, 외계인은 어디에 있을 것인가 숨겨져 있다, 이런 음모론들이 많은데,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어떤 사건이 발생했을 때 정치적 음모에 대한 것들이 좀 강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어떤 사건이 발생하면 그것이 왜 발생했는지 팩트 위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정치적인 세력에 의한 음모론적으로 이 사건이 발생했다고 믿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나라의 음모론의 특징은 정치적인 것과 결합됐을 경우에 빠르게 번지고 깊이 침투한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한국 사회에서 음모론의 특징, 그리고 음모론이 왜 발생했는지 저는 커뮤니케이션 박사로서 세 가지로 좀 정리해보고 싶은데요. 첫 번째로는 정치적 부족주의입니다. 네, 맞습니다. 진영 논리가 너무나 강하다는 것이죠. 정책의 차이가 아니라 감정적인 진영으로 대립하는 것이죠. 무엇이 맞는 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누가 말했는가, 어떤 스피커가, 어떤 진영의 스피커가 말했는지가 중요한 것이지, 이 팩트나 상황들을 되새겨보지 않는다는 것이죠. 내 편이 말하면 진실이 되는 것이고 상대편이 말하면 음모가 되는 것이죠. 음모론의 역할은요, 상대를 공격할 때 쓰이고 내부 결속을 강화하게 됩니다. 정치적 부족주의 때문에 우리나라의 음모론이 크다고 생각이 되고요. 두 번째는 디지털 증폭 구조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또 디지털과 AI라든가 여러 가지 트렌드에 굉장히 민감하잖아요. 어떤 이슈가 생겼을 때 증폭이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사람과 사람끼리 서로 검증하고 이야기가 돼야 되는데, 내가 평상시에 보고 있는 유튜브의 알고리즘은 기본적으로 내가 믿고 신뢰하는 어떤 진영주의에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내용들이 계속해서 나에게 유리한 쪽으로, 내 진영에 유리한 쪽으로 증폭이 된다는 것이죠. 이 소셜미디어의 알고리즘의 역할이 역설적으로 보면 내 취향을 맞춰주지만 나의 다양한 사고를 막고 있기 때문에 음모론이 잘 자랄 수 있는 환경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세 번째는 심리적 보상 구조가 있습니다. 다양한 변수들이 많고 다양한 흐름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들을 일일이 선택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음모론과 진영주의 논리는 우리가 사고할 때 훨씬 더 편안함을 주죠. 왜냐하면 그 진영 논리에 맞춰서 그 사건을 판단해버리면 그게 맞는 것 같고 훨씬 더 편하게 접근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다양한 것들을 고민하고 사고하려면 우리 인지적인 또 마음적인 노력들이 필요한데, 그런 수고 필요 없이 내가 믿는 그 진영 스피커가 얘기하는 것을 믿어버리면 그것 자체가 맞는 거라고 생각이 되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내가 남들과 다르다, 나는 깨어있다, 다른 사람들은 약간 무지몽매해서 정부의 발표를 있는 그대로 믿지만 나는 깨어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내용의 음모론을 믿고 있다. 이런 세 가지 요소들 때문에 우리나라의 음모론이 좀 확산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그럼 누가 음모론을 증폭시킬까요?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겠지만 크게 보면 두 가지라고 봅니다. 첫 번째, 정치적 선동가, 동원가들이죠. 분노와 결속을 연결시키는 겁니다. 사람들에게 음모론을 설파해서 갈등을 조장하고, 갈등이 조장됐다는 것은 피하식별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복잡한 문제 대신에 명확한 적을 설정하는 것이죠. 조금 더 나아가서 얘기하자면 프로파간다, 선전선동의 핵심은 피하식별하는 거예요. 히틀러가 그랬고 독재 정권이 그랬습니다. 나는 선이고 상대방은 악이다라고 규정을 해버리는 정치적 선동가에 의해서 이 음모론이 더 증폭된다고 생각이 되고요. 두 번째가 더 심각하다고 보는데, 상업적 수혜자, 비즈니스를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유튜브나 SNS를 보면 음모론을 비즈니스 모델로 만들고 조회수, 후원과 광고 수익을 얻게 돼 있다는 것이죠. 불안하고 불신에 대한 산물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변수들이 많을 때 불안하기 때문에 음모론을 믿게 되는데, 음모론을 사용하는 사람들은 그 불안을 뭘로 사용한다? 비즈니스, 자본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것이죠. 정리해보자면
음모론은 비이성적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소통의 부재와 사회적 신뢰가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음모론이 발생한다고 생각하는 것이고요. 팩트가 부족해서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 팩트는 조금 더 찾아보고 다양한 시각으로 보면 알 수 있는데 팩트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그 팩트가 신뢰받지 못하는 환경에 있기 때문에 사회적 신뢰가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음모론이 많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우리 스스로가 던져야 될 질문 첫 번째는 이 이야기가 내가 믿고 싶은 이야기는 아닌지, 그러니까 내가 기존에 갖고 있는 믿음에 따라서 그냥 믿고 싶은 이야기가 아닌지를 스스로에게 자문하는 것이 필요하겠고요. 두 번째, 다양한 팩트와 다양한 시각을 통해서 스스로 검증했는지를 판단하는 것도 필요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유튜브나 소셜미디어를 볼 때 알고리즘에 의해서 나의 성향과 취향과 나의 진영으로 컨텐츠를 보게 되는데 때로는 조금 더 폭넓은 사고로 세상을 바라보는 것도 필요하리라 봅니다.